오늘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제 제26대 왕인 성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중흥의 군주였지만 동시에 전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왕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백제 중흥을 이끈 성군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먼저 성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왕의 본명은 명롱이었고 무령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왕은 무령왕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보통 장남에게 붙이는 원자나 장자 같은 표현이 없고 그냥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죠. 성왕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5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령왕이 40세를 넘어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왕이 523년 음력 5월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왕을 당시에도 성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삼국사기에는 영민하고 비범하며 결단력이 있어 나라 사람이 성왕으로 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들이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해서 붙여준 존호였던 거죠. 그렇게 왕위에 오른 성왕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523년 음력 8월 고구려군이 패수에 침입해왔던 것이죠. 성왕은 즉시 장군 지충을 보내 이들을 물리쳤지만 진짜 큰 시련은 529년에 찾아왔습니다. 고구려 안장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대규모 침입을 감행한 것이죠. 그때 백제의 북쪽 변경에 있던 혈성이 함락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성왕은 좌평 연모에게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맡겨 고구려군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곡원 전투에서 무려 2천여 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등 백제군이 크게 패하고 말았고 이 패배 이후 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게 525년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나제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동맹은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하자는 것이었는데 성왕의 이 선택은 훗날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죠. 어쨌든 성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사비천도인데요. 538년 성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웅진성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급하게 정한 임시 수도 같은 성격이 강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터가 너무 좁아서 나라의 중심지로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사비는 백마강과 산맥이 넓게 둘러싸고 있어 방어에 좋으면서도 남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수도로서 기능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백마강을 통해 서해로 나가기도 쉬워 대외 교류에도 유리하기도 했죠. 천도와 함께 성왕은 국호까지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이는 부여의 정통 후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는데 특히 같은 부여족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컸죠. 우리가 진짜 부여의 정통이고 고구려는 격가지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사비천도 이후 성왕은 대대적인 국가 개혁에 나섰죠. 16관등제와 22부사제라는 체계적인 중앙 관제를 정비했고 지방 통치 조직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으며 전국을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방의 5방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성을 두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까지 중앙에 통제력이 미치게 되었고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죠. 그리고 성왕은 타국과 활발하게 문화를 교류하기도 했는데요. 성왕은 중국 남조인 양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양나라의 학자와 기술자들을 요청해 모시박사, 공장, 화사 등을 초빙해서 백제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특히 열반경 같은 불교 경전들을 수입해 불교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26년에는 겸익이라는 승려가 인도에서 오부유를 가지고 돌아왔고 이에 성왕은 겸익을 직접 맞이해 경전 번역 작업을 맡겼죠. 이로써 백제 불교는 계율 중심의 특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왕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역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것인데요. 552년 성왕은 달솔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석가불 금동상 한구, 번개, 경론 등을 함께 보냈고 이는 처음으로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의박사, 역박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도 파견해서 일본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성왕에게는 하나의 큰 꿈이 있었는데 바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죠. 당시 한강 유역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옛 수도인 위례성이 있던 곳이자 중국과의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처음에는 성왕 혼자 힘으로 고구려를 상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기에 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545년 고구려에서 안원왕이 정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어서 양원왕이 즉위하자 내분에 휩싸였는데 그렇게 성왕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성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 한강 유역을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개 군을, 신라는 상류의 10개 군을 차지하게 되었죠. 드디어 성왕의 수건이었던 고토 회복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53년 신라군이 갑자기 한강 하류의 백제 지역을 기습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함께 고구려와 싸워서 얻은 땅을 신라가 배신을 하면서 혼자 독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성왕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당장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신라 진흥왕에게 시집보냈던 것이죠. 당장 신라의 힘이 필요했기에 겉으로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 성왕의 복수는 554년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성왕이 신라의 배신에 대한 응징에 나서려 하자 백제 귀족들은 이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강 유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다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성왕과 태자 여창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강행해버렸으며 가야의 원군과 일본의 지원까지 받아 대규모 연합군을 편성해 태자 여창을 선발대로 관산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제군이 우세했는데요. 신라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신주의 군사까지 집결시켰죠. 그때 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성왕이 직접 전장터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죠. 바로 밤중에 보병과 기병 단 50명만 데리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최전선 전장으로 나가는데 고작 50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가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왕 일행이 구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신라의 복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왕과 50명의 호위병들은 신라군에 완전히 포위되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죠. 그렇게 성왕은 신라의 비장인 고관도도라는 장수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성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싸우다가 병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일본서기에는 훨씬 자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군이 성왕을 포로로 잡은 후 고도라는 신라 장수가 성왕에게 왕의 목을 베게 해주시오라고 청했다는 것이죠. 이에 성왕이 왕의 목을 천한 종의 손에 넘길 수 없다며 거절하자 고도는 우리 국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긴 자는 왕이라 해도 종의 손에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성왕은 과인은 지금껏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안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며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의 한 설에 따르면 성왕의 목은 신라 왕궁 북청의 계단 아래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고 몸만 백제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포로로 잡은 적국의 왕을 그 자리에서 참수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정치적, 외교적 이득을 위해 살려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신라는 골품제로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성왕의 딸이 진흥왕에게 시집간 것처럼 백제 왕가를 동등한 격으로 인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백제 유민들 사이에 돌던 소문이거나 신라에 대한 원한을 담은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전투에서도 백제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는데 좌평 4명과 군사 약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단 한 마리의 말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패배의 참혹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성왕의 죽음은 백제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귀족들이 한사코 반대한 전쟁을 왕과 태자가 강행했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니 부여시 왕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 동성왕과 무령왕, 성왕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가 다시 귀족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나제 동맹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었죠. 이제 백제와 신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후 백제는 오히려 고구려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고구권왕과 계로왕의 죽음으로 서로 원수였던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 타도라는 공통 목표로 손을 잡게 된 것이죠. 반대로 신라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에 접근하게 되면서 삼국 후기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왕의 죽음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셈이죠. 성왕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중흥의 군주였지만 동시에 전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백제의 운명까지 바꿔버렸지만 그럼에도 성왕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백제의 명군으로서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죠. 특히 일본에서는 성왕을 성명왕이라고 부르며 불교 전례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왕의 생애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라도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